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반도체 부족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진 바 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용 반도체와 또 인공지능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컴퓨터 같은 이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가 부족해질 거란 예상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뉴스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포인트는 권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반도체 시장이 2차 공급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좀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AI 칩 그리고 스마트폰과 노트북과 같이 AI 지원 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을 하면서 네네. 글로벌 칩 부족 사태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컴퍼니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가 확산이 됐었고 당시 소비자 기기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글로벌 칩 부족 사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AI 수요 급증으로 다시 한번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거대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용 AI 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PC에 탑재되어 있어서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이 AI 앱을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칩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수요 급증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수요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GPU 그리고 AI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동시에 늘어나면서 이 칩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이 GPU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특정 요소에 이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 수요 증가와 그리고 PC 교체 주기를 PC 교체 주기를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AI 기기의 물결이 만나면서 칩 공급에 앞으로 더 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진단인데요. 네. 반도체 공급망은 매우 좀 복잡해서 AI 수요가 20% 이상만 늘어나도 어떤 이 균형점이 깨져서 칩 부족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AI 수요 촉발 증가 시 이 임계점을 넘어서서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변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는 이것을 이제 생산하는데 동시에 TSMC는 네덜란드 ASML의 칩 제조 도구를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급망이 서로 분산돼 있는데 그렇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이곳 중에 한 곳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지정학적 긴장이나 그에 따른 무역 제한 그리고 주요 선진국 기술 기업들의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같은 것들이 이 칩 공급에 심각한 위험을 좀 노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베인앤컴퍼니는 공장 건설 지연과 그리고 자재 부족 그리고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도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AI 관련 시장은 매년 40에서 5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그러니까 약 1,3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이렇게 글로벌 칩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게 이 AI 시장이 그만큼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부작용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공급이 못 따라갈 정도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인데 마침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마이크론이 뉴욕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1분기 매출 전망치가 약 87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 83억 2천만 달러를 좀 크게 웃돈 수준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특정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약 1.74달러로 시장 예상치 1.5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8월 말로 끝난 지난 회계연도 4분기 실적 자체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3%가 늘어나서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76억 6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주당 1.18달러를 기록해서 이건 역시 시장 예상치 1.12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럼 확실히 반도체 수요가 좀 풍부하다라는 게 이번에 수치로 확인이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이렇게 호조를 보인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이 AI 관련 산업의 호황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AI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이 메모리인데 네네. 이 제품 수요가 늘어나서 마이크론의 수익성이 이번에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수요가 이제 공급을 추월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제품 가격을 인상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장기 보장 계약까지 좀 확보했다고 그렇게 좀 밝혔거든요. 네네. 올해와 내년 생산 예정 제품은 이미 매진됐다고 마이크론은 설명을 했습니다. 야, 상당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한데 그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PC와 스마트폰 같은 기기 출하량이 다시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제품은 이제 AI 기능으로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수익성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산자이 메로트라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실적 발표대에서 AI 분야의 이 화랑으로 데이터 센터용 디램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우리는 마이크론 역사상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다가오는 2025 회계연도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마침 얼마 전에 나온 아이폰 16도 인공지능 폰으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실적 덕분인지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네. 뭐 개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3% 넘게 올랐는데 장 마감 기준으로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등하며 출발했는데 장 마감 기준으로는 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기준으로 2.9% 전일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론을 거론하면서 이제 국내 반도체주 위축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런 비관론을 마이크론 실적이 보란 듯이 뒤집었고 또 이번 실적을 계기로 좀 국내 반도체 주가들도 반등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겠죠. 네, 뭐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지금 이번 달 15거래일 가운데 13거래일을 계속해서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도 좀 강세를 보이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도 다시 좀 돌아오지 않겠냐 좀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됐고 예. 오늘 장에도 좀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AI 수요 증가에 따른 데이터 센터용 디램 매출 호조 등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도 한 고비를 잘 넘겼다라는 목소리가 국내 증시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 10월 초에 한국의 9월 수출 동향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10월 말에 나오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 업종에 일부 노이즈가 낄 수 있다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는 다음 달을 주목해야 되겠고요.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5%로 하향, 물가 전망치는 0.1%포인트 내려. 이 국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OECD는 지난 1분기 국내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보인 데 따라서 지난 5월 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6%를 제시하면서 종전보다 0.4%포인트 높게 크게 좀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2분기 들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보였거든요. 이에 맞춰서 이제 OECD도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번 전망치는 정부의 2.6%보다는 낮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2.4%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네네. 한국개발연구원 KDI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ADB와는 같은 수준의 전망치를 내놓은 건데요. 예. OECD는 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에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앞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만큼 물가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하면서 지난 보고서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현재 5개월째 2%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CPI 상승률이 2.0%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OECD가 이번 전망치를 좀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로 기존과 같게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 OECD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소폭 개선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예. 글로벌 생산 증가가 유지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완만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세계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네네. 또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실질 임금이 오르면서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OECD는 물가 상승률의 완화와 그리고 실질 소득 증가가 이제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내년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3.2%로 안정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어떤 그 경로상의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 세계 경제 성장이 이제 하방 요인으로 꼽히는 게 이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어떤 무역 장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성장세 저하 그리고 뭐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같은 것들이 꼽혔는데요. 네. OECD는 이 정책 권고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정도는 데이터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기반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물가 완화와 그리고 노동시장의 둔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재정 충격과 지출 압박에 대응한 조치 그리고 경쟁 제한적인 규제 철폐도 각국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기조를 보일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